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후속 대책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어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한국산업의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국회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위험의 외주와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번 고 김용균 씨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2인 1조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업무였거든요. 예. 한 명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는 동안 정지 버튼을 누르고 대기를 해야 됐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실제 그 내부 지침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이 발전 사업장이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이 위험의 외주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예. 우리가 결국은 현장에서 안전이 도외시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예. 저렴한 가격에 외주를 주면서 자행된 인력 감축, 예. 또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 떠넘기면서 원청은 책임으로부터 가벼워지는 예. 안전을 경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예. 구조적이고 총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국회는 뭘 했느냐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게 아니고요. 2016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을 때 네. 그 당시에 민주당도 7개의 산업재해 예방 법안, 이른바 7개 패키지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국회 통과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의원님께 국회를 대표해서 이거를 좀 여쭤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닙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게 통과 안 됐습니까? 그때는? 우선 그 당시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19대 국회에서는 예. 여러 이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서 말씀하신 그 2016년 6월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그렇습니다. 나면서 20대 국회 초반이었죠, 이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던 거죠. 예. 이제 내용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 내용들은 좋더라고요, 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철도나 항공이나 예. 또 이번에 문제가 생긴 전기나 가스, 석유 이런 병원 이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간제나 파견할 수 없고 또 외주 영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법률안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제기됐는데, 예. 당시에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 5개 법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묶여지면서 예, 그때 노동계약이라고 불렀던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원청의 책임 강화에 당시 정부 여당이 이제 강하게 반대하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고용 유연화를 정책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됐던 것이고요. 이때 이제 국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말씀드린 그런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작년까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근데요, 의원님. 구의역 사고 당시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정책을 통과시킬 힘이 없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계가 이 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그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약한다. 그래서
반대하고 또 처벌 수위가 너무 이제 세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발이 있으면서 예. 11월 돼서야 작년 그 정부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법으로 나왔었죠. 의원 예, 입법이 정부 아니라. 개정안이 나온 거고 예. 의원 입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기에 우원식 의원 법안 또 예. 그 이인영 의원 법안, 김상희 의원 법안, 네. 한정희 의원 법안 등 우리 이제 예.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또 우리 여당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예. 법안 발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좀 다루려고 했는데 또 자유한국당이 이제 탄력 근로자하고 이걸 같이 좀 연계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저도 대단한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정부 입법이 되고 난 뒤의 과정을 보면요.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이제 됐고 2월에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2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이걸 국회가 처리를 못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총이 네네. 굉장히 뭐 의견도 많이 내고 네. 뭐 로비에 관해서는 뭐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로비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경총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 또는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안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넣었었고요. 예. 지난번 그 반올림 아시죠? 그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 백혈병 대책위원회 문제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황유미 씨 아버님이 우리 을지로위원회에 상생 그 꽃달기 행사에 오셔갖고 저와 우원식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그 자리에서도 이런 요청을 공적으로 하셨고 저희도 예. 이 법안 통과를 해서 지금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 제가 넣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상임위가 열리는 것인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말 그대로 위험의 예주화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경총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기업이나 경영계에서는 이게 뭐 처벌이 지나치다. 네네. 그리고 영업 비밀이 침해당할 수 있다. 뭐 지나친 규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처벌의 하한선 이거를 징역 1년 이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해놨던 거를 지금 완화시켰잖아요. 처벌의 상한선만 지금 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그 유효하고 위험한 작업장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하청을 주더라도 예. 이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된 것은 근본적으로 원청이 책임지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산재에 대해서는 예.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유명무실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강화하는 내용을 넣자는 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인데 예. 정부가 이제 28년 만에 전부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 말씀하신 이 형사처벌의 하한선 도입이라든가 예. 또 하도급을 금지하는 그런 유효한 작업 범위 등에 대해서 네. 이 경제계가 재계가 강력히 이제 그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 또는 노동계하고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낸 법안은 정부안보다는 좀 더 강한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예. 병합 심사되기 때문에 예. 이런 의원들의 법안과 정부의 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한노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재계의 반발로 좀 약화된 그 안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논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제출된 안을 넘어서서 네네네.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오늘 논의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그 저희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예.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더구나 이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강력한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법안을 살펴보니까 정의당에서 낸 법안이 가장 강력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뭐 산업재해의 네. 경우에는 기업과 정부 책임까지 물어야 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에는 도급을 아예 금지하자. 뭐 이런 법안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안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지금 적당하고 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미 예. 이 생명 안전 그 업무와 관련해서 외주화를 금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가령 그 위험무의 외주화 방지나 원청의 책임 강화를 담는 산업안전 그 보건법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들이 낸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이인영 의원이 낸 법안에도 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다 들어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예. 또 예.
김상희 의원이 낸 법에는 예. 이 철도 차량 정비나 스크린 도어 같은 그런 안전 유무 업무 이것도 아예 예주화를 금지하고 철도 운영자가 직접 수행해라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하경 의원이 낸 법에는 이 수급업자의 준수사항을 그동안 이제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생명 안전 관련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건 아예 법사위에 좀 소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정안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좀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낸 안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안들이다. 이건 지금 분명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경과도 보고할 거고요. 또 방금 말한 이 법안 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향후에 접근할 것인지 그 대책도 논의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발전 분야를 포함해서 이 공공 부문의 그 위험을 예조하는 그동안의 이런 그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또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그 어떤 감소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정부의 이 국정과제였던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어떻게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 이런 논의가 될 텐데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정부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책임을 좀 엄중히 따지면서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총체적인 재점검과 또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좀 말로 끝내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고 김영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다들 국민들 마음이 너무 무거운 상황인데 이 문제와 또 지금 거론된 법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제기된 만큼 오늘 이제 한노위 심사를 포함해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으로 국민들한테 그 개선 대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좀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비정규직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제 비정규직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이제 계속 제가 그런 비정규직의 현장도 가고 최근에도 이 분쟁을 타결하는 데 중재 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게 현장에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정부한테 좀 촉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 또 상시 지속적인 업무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위험의 예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법안을 만들고 한편에서는 이 세 개 분야와 관련된 비정규직의 정직화를 공공 부문부터 선도하는 역할을 제가 더 독려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